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어제였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이 다주택자들도 불만이고 그 외에 이 시민들도 불만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거 있죠. 정부가 규제책은 이렇다 이렇게 다 내놓으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정책이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잡힌다면 그에 맞춰서 대응책을 세워야 되겠는걸요. 자, 그에 맞게 저희가 또 전략들을 챙겨드리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시면 되고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친절한 부동산 투자입니다. 다양한 투자 도서를 분석해 주시는 부동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죠.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태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정태 이사 씨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궁금한 사항들 전화로 접수 받겠습니다. 2077-6370번 전화 열어놓고 있고요. 02516-4455번 통해서 문자 받겠습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십시오. 잠시 후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 드릴게요. 자, 저희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공부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주제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의 고려 조건 1순위, 교통망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짜배기 물건을 소개해 드릴 때도 그랬고 항상 이 교통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입지를 선정할 때는 이 교통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오늘 좀 자세히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도 자체가 이제 물량 공급이 과다하다고 해갖고 뉴스에 매일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시간을 절약한다던가 하는 교통의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1장으로 보실 그 내용은요. 철도 역사로 본 그 부동산 투자입니다. KTX라든가 SRT라든가 하는 노선이 길고 그때 수송량이 많은 그런 순서대로 나열되는데요. 파급 효과가 제일 큰 것들이 1순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제일 파급 효과가 낮은 게 경전철이나 트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노선의 길이와 운송량 그리고 파급 효과 그런 것들은 업무지구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체크하자면 속도. 왜냐하면 속도는 시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체크하는 건데요. 왜 이런 것들을 체크하냐면 경기도 자체가 지금 남부지방에 과잉 공급이 되는 부분이요. 입주경기 실사지수가 62%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로 봤을 때 62%가 세입자를 구하고 38%가 못 구하는 경우의 수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서도 옥석을 가리자고 하면 역세권에서 멀거나 그리고 가기가 불편한 지역들은 앞으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에 어떤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번 주제를 잡아봤고요. KTX랑 SRT를 만약 설명드리자면 길이가 좀 깁니다. 열량에서 20량 정도 되고요. 최고 속도는 300km까지 나가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TX는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경기도 급행철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항철도, 급행철도, 그 다음에 일반 지하철을 중전철이라고 표현해봤고요. 경전철이나 트램으로 나눠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는 그전부터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경기도 순환철도가 97년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 자체가 제일 외곽 순환도로 바깥쪽으로 해서 계속 돌면서 하자는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2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아직 실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철도 계획 자체가 중장기 계획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계획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2010년 기준에는 이제 김포랑 수원, 분당을 연결해주는 그 U자 형태로 해서 김포와 수원과 분당을 연결해주는 편익비가 1.03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구체화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인선인데요. 그 지도를 예정도를 보시면 그 전에 이제 나와 있던 이런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참고를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 급행철도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SRT를 먼저 살펴보면요.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그 고속 열차입니다. 작년 12월에 개통을 했고요. 수서에서 목포나 부산까지 2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그 SRT 전용역이 있습니다. 동탄이나 지제인데 동탄에서 15분 정도면 강남의 수서까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선에 따라서 시간을 많이 이제 벌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제역은 이제 평택인데 평택에 이제 삼성이 개발되는 부분까지 해서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해서 이제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그 대부분 예상치보다 적게 그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SRT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몇 명이 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이 이용을 해서 지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금은 KTX에 비해서 10% 정도 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동탄역이나 지제역에 GTX가 이제 들어올 건데요. GTX가 들어와서 동탄을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체제나 보완제가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GTX가 없어도 동탄역에서 수서까지는 15분이면 지금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세입자를 못 구하는 부분들도 어떤 가격을 조율한다든가 해서 동탄 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의 GTX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논의가 됐고요. 2007년도에 논의가 됐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2025년에 3개 노선이 이제 완공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광역 급행철도고요. 지하 40m에서 50m로 해서 3배 정도 빠르게 해서 시속이 평균 200km로 운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하루 이용자가 76만 명이 될 거고요. 승용차 이용하는 게 38만 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 이용하는데도 좀 교통이 좀 완화가 될 것 같고요. 교통비도 이제 뭐 7천억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하니까 실행을 하는데 이 노선들은 다른 투자하는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습니다. A 노선은 파주, 그 일산 거쳐갖고 그 삼성역을 거쳐서 동탄까지 가는 구간인데요. 이거는 비용 편익 분석이 1이 넘어가면 하게 되는데 이건 1.33이 나와서 올해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서에서 동탄까지는 SRT 구간과 동일한 노선을 쓰기 때문에 공사비가 안 들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요. GTX B 노선은 그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청량리까지 가는 거고요. 청량리에서는 경춘선을 이용해서 마석까지 간다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정도에 완공을 할 건데 문제는 이제 그 GTX C 노선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좋아지는 부분인데 의정부가 이제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열차를 타면 용산이나 서울역 정도에서 이제 내려서 수서나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열차들이 의정부까지 가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선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고속철도 자체의 의정부역 연장으로 해서 고속철도의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노선 같은 경우는 비용 편익비가 0.33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선을 변경해서 강남을 거치면 어떤 그 비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용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로 해서 노선을 이제 변경을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교통망을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수서발 고속철도죠, SRT, 그리고 지금 방금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이 노선을 쭉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서 목록에는 뭐 경전철, 뭐 트램 등도 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망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 그 광역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짧게 가고 있는데요. 광역 노선들을 봤는데 GTX 같은 경우에는 요금 부분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뭐 비싸다 싸다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기본 요금이 10km 정도 가는데 1,800원 정도에서 2,00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킬로마다 얼마씩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 뭐 신도시에서 출퇴근한다 그러면 30km에서 35km 정도 될 것 같으니까 한 3,000원 정도의 그 비용을 내고 이제 출퇴근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그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 일생의 10%에서 15%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산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 거리 비용이 굉장히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인건비를 계산하셔갖고 요금을 계산하시면 비싸다 싸다가 나올 건데요. 지금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 교통 비용 자체가 싸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전철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뉴스에 나오거나 수요 예측을 할 때 실제로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이 아까 노선 5개 중에 제일 밑에 트램이랑 같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항상 지자체장들의 어떤 욕심이나 치적 그런 것들 때문에 부풀려져 갖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용인 경전철인데요. 10년 전에도 사업을 할 때는 하루에 16만 명이 이용을 할 거라고 했는데요. 2013년까지 1만 명도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세금으로 메꿔지는 비용들인데요. 경전철 자체의 한계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뭐냐면 실제로 철도를 투자할 때는 경전철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는 사람이 좀 적기도 하지만 구간이 짧아요. 경전철 자체가. 40km에서 60km 정도의 길이가 돼야 되는데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10km니까 거기에 왔다 갔다 이동하는 사람들은 크게 많지 않다고 보셔도 되고요. 경전철이 지금 추진되는 부분들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우이신설선은 이번에 개통이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는데 원래는 13만 명이 이제 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6만 5천 명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뭐 수유역이라든가 보문역이라든가 신설동역에 환승역까지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버스 노선밖에 없었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좋다라는 거랑은 좀 구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계획조차 없는 거고요. 사업 제한이라고 했던 부분조차도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경전철에서 좋아진다는 부분들은 운영 중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착공 준비 중이라고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GTX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꼭 해야 된다고 하지만 올 3월 달에 첫 착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 편익 분석에서도 1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 1.33이나 됐는데도 10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철이나 경전철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돈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변수에 의해서 좌우될 확률이 굉장히 큰 것들이고요. 지금 보면은 우이신설선하고 착공 준비 중인 동북선이요. 그죠?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는 신림선 정도가 가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경전철에 대한 한계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침에 나와서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하는 사람들은 학교를 가거나 업무직으로 가는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경전철 자체가 업무직에 닿아 있는 게 위례신설선하고 신림선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를 살짝 걸친다던가 강남에 이제 복판을 달릴 수 있는 위례신사선인데요.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용산국제업무단지도 삼성물산이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삼성물산에서 위례신사선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철회를 했기 때문에 GS가 30년을 운영하겠다고 이제 제안서를 넣어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을 믿고 이제 미래에다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가시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착공을 한다든가 계획이 있다든가 예산이 반영됐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있지는 않은 거고요. 우이신설선 보면은 13만 명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6만 6천 명인데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성신여대에서 18,000명이고요. 신설동역에서 1, 2호선 환승한 사람이 14,000명. 그리고 보문역에서 6호선을 갈아탄다고 7만 5천 명이니까 실제적으로 4만 명이 여기 역에서 환승을 했고요. 나머지 2만 6천 명이 10개 역을 나눠 쓰기 때문에 역 하나에서 들고 날고 하는 평균 개수는 2,6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2,600명이 거기 서 있었다라고 하면
광역 중심이라든가 어디 버스 정거장에서 바깥쪽에 나가는 사람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경전철 투자도 지하철 투자처럼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짚어드린 거고요. 실제로 의신설선 자체가 시간을 많이 단축했다고 합니다. 30분 정도면 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뚫리기 전에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시간을 많이 단축한 어떤 좋은 측면들은 있지만 투자성이 꼭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경전철의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지하철 연장과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면에서 오늘은 부동산 투자 시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부분을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이제 많으시죠? 접수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화를 열어두고 있죠. 2077-6370번 전화 열어놓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떤 곳 궁금하신가요? 저희 살펴드릴게요. 네네. 제가 청량리 위자프트 쪽으로요. 예. 실거주로 매수하고 싶은데 네네. 지금 V식이랑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언제 매수를 하면 될지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앞으로의 네. 전망도요. 청량리 미주 아파트 말씀 주셨죠? 네, 맞아요. 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거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투자를 보시는 건가요? 실거주요. 그래요? 그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량리 미주 아파트를 많이 좀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좋아지는 부분이 굉장히 키워드가 많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요. 이 아파트 자체는 1000세대짜리 아파트고요. 실제로 6억 미만이면 이제 30평대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층 재건축에서는 개발이 안 돼도 실제 살 수 있으려면 30평 정도 들어가면 버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비 사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층 재건축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중층에 이런 단지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중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생각을 해보라고 어떤 계산을 해드려야 되는데 좋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교통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이 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상업지의 대로변에 일어나는 사업들인데요. 네네. 용적률이 좋기 때문에 그 투자성이 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 재생하고도 맞물립니다. 어떤 거냐면 양령시장이라든가 그 주변에 이제 낙후된 시장들, 시장 재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용적률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틀 자체가 균촉지구라고 균형 발전 촉진지구의 어떤 사업들인데요. 그 광역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에 역세권의 아파트라고 하면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 철도 계획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어떤 거냐면 올해 이제 말에 경강선으로 해서 강릉까지 또 KTX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분당선이 내년 8월 달까지 연장이 되는 부분이요. 그리고 GTX B노선 아까 C노선 텔레비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하고 2024년에 면목선 경전 에서 신내동까지 간다고 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여기에 청가물 시장이 개발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발이라는 게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다 보면 시간과의 싸움인데 실제로는 의도했던 데보다 항상 5년을 봤으면 10년이 걸리고요. 10년을 봤으면 15년이 걸리고 하는 게 일반적인 룰인데요. 이 라인 자체가 용산이 왜 좋아졌냐면 용산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은 스카이라인을 보고 투자했던 겁니다. 그전에도.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면 200%의 주거지역에서 얼마를 더 인센티브를 주네, 안 주네 하는 것들이고요. 이 지역에서 이제 개발이 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최소 600%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인이 이 지역 자체가 용산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해서 주거벨트가 제기동이나 전동동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장기 보유의 관점에서도 실소유면은 저는 권장할 만하다고 해서 매수 찬성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매수를 하시면 될까요? 시기에 대한 궁금증도 주셨잖아요. 예,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사시는 게 나아요. 예, 어떻게 대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한번 움직여 보시죠. 예, 미주 아파트 오케이 사인 드려요, 시청자님.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문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 들어오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6568번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나가겠다는 분의 세를 못 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충분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방법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좀 설명 좀 주시다면요.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어떤 법이 만들어질 때는 약자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세입자는 약자로 보고 임대인은 좀 강자로 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임대차 보호법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채권인데 물건처럼 해서 경매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아마 세입자가 분이 돈을 안 빼주신다고 하면 이사를 먼저 가고 뭐 임차권 등기명령 같은 걸 할 거예요. 뭐냐면 이사를 가더라도 그전에는 이사를 가면 집주인이 집을 팔고 나서 돈을 안 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소송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그 세입자와 잘 얘기를 하시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먼저 주시고 그 금액이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이 메꾸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기 남부지방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파트를 3억 주고 사고 2억이 전세가 나갈 것 같았는데 1억 5천 전세가 나갔다고 세입자를 보내지 마시고 우선은 5천만 원이 본인의 실수든 본인의 착각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요. 그 안 하게 되면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해서 경매를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얼굴이 붉혀지기 전에 빨리 해결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뭐 법률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도와드릴 그런 상황은 없는가 봅니다. 빨리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8228번님, 2015년도에 방화동에 위치한 빌라를 2억 3,500만 원에 매입하셨다고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주택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몇 월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대충 한 2년 정도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거죠. 방화동 한번 살펴볼게요. 어때요? 앞으로 좀 더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는 뭐 이제 업무 단지가 이제 크게 들어왔으니까요. 가져가도 된다고 우선 먼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화 유타운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유타운의 사업성이 있다 없다는 부분이 주변의 분양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를 짓는 비용은 부산이나 서울이나 같은데 분양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합원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주인이기 때문에 이익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2013년도부터 이제 유타운을 2003년도부터 유타운을 했는데 13년 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아파트가 5억 4천 분양을 했어도 굉장히 비싸다 그랬는데 이제 8억 몇천까지 그 실거래가가 그 옆에 뜹니다. 그래서 그 사업성이 이제 있다고 해서 다시 그 유타운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요. 지금 신축으로 사신 부분도 40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2억 5천 정도에서 6천 정도에도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실사용 면적이 51이라고 하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를 확장한 실사용 면적 정도로 해서 실평당 얼마로 해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년 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가 소유하신 게 지금 거주는 방화동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건 투자하신 것 같은데 투자를 하셨을 때 어떤 월세 소득을 목적으로 하셨을 텐데 월세가 계속 나올 지역이고 월세가 상승할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가까운 편이고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불황이 왔는데도 실제로 그 전문 용어로 철밥통이라고 합니다. 그래 철밥통처럼 아주 튼튼한 데다가 이제 마련을 하신 것 같고요. 강서구가 또 어떤 호재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항공법에 따라서 고도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데요. 강서구에서 계속 질의를 이제 국토해양부에 하였던 부분들이 이제 적응이 돼서 15층에서 30층까지 이제 높이 제한을 해달라고 접수한 상태고요. 그 지분 빌라 지분 같은 경우도 지분당 4천만 원 정도에 요즘에 거래가 되는데 이 정도만 돼도 사업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고 보고요. 개발 가능성은
분양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목적에 맞게 투자 잘 하셨는데요. 지역도 괜찮고 앞으로 미래가치 괜찮습니다. 계속 보유하십시오. 자, 오늘은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태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최고의 입지를 찾아내는 고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호 소장 함께할게요. 돈 될 만한 물건 찾으러 나서볼까요? 오늘 박일권 대표, 이철호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자, 전화번호를 바꾸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끝자리 6391번을 열어놓겠습니다. 2077-6391번으로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투자 포인트 챙기겠습니다. 이철호 소장님 어디로 가볼까요? 자, 제가 가끔씩 이제 용용 특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한 지역입니다만 이 역시 용자가 두 개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산구에서 영문동이고요. 자,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내 최대 면세점이 들어서고 또 뭐 대형 대그룹의 본사들이 속속 들어서고요. 또 교통의 또 흐름이 집중이 되면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업무지구도 굉장히 좀 많고요. 또 자영업자라든지 소규모 1, 2인 가구가 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인데 올해 준공이 완료가 돼 있고 이미 전세까지 맞춰져 있는 원룸을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한번 가볼게요. 박일권 대표께서 두 지역 준비하셨습니다. 대표님, 저희 어디로 가볼까요? 네, 서울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바로 용산권과 강남권 두 군데로 가볼 텐데요. 먼저 가볼 지역 바로 캠프킴 부지 개발의 직접적인 수혜와 용산 민족공원까지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바로 문배동 특별계획구역에 있는 수익형 주거형 오피스텔 소개시켜 드리겠고요. 두 번째 갈 지역은 바로 9호선 라인 황금 노선이죠. 바로 강남구 강남권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미래 가치가 집값 상승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바로 송파권역의 신방위 역세권으로 가볼 텐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에 특히 소형 아파트, 새 아파트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요보다 공급, 이 제한적인 수요는 늘어나는 지역이고요. 특히 오늘 소개해주시는 지역의 매물 또한 9호선 1분 거래 초역세권과 소형 신축 아파트로서의 투자 가치,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열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물건입니다. 용산부터 시작할까 하는데요. 문배동 물건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오피스텔입니다. 4호선, 6호선 삼각 지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4월 준공 예정이고요. 14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 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각지역에서 가깝다라고 하면 대충 알겠는데요. 문배동이라고 하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대표님, 일단은 입지적인 여건부터 확실하게 좀 살펴주세요. 네, 일단 문배동 같은 경우는 이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편, 즉 개발의 중심축이 용산 역세권의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철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삼각지역 4호선, 6호선 도 5분 정도 거리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남영 역세권까지도 6, 7분 정도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에 용산권에서도 가장 좋은 교통을 갖추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배동 같은 경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 반 정도는 아파트 주거단지로 개발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 상업업무 복합시설로의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금은 용산권에서도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 미래가치, 개발 가치가 가장 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뛰어난 교통 환경뿐만 아니고요.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캠프긴 부지입니다. 향후 60층 초고층으로 상업업무 복합시설 개발 계획이 있고요. 용산 민족공원까지 접근성, 또 하단부 쪽으로는 용산 국제업무단지와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서 주거용 부동산 상업업무시설로서의 미래 가치가 가장 주목받고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용산권에서도 숨겨진 그런 보석 같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정말 개발 밭의 한 중심에 놓여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호재들 정리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캠프킴 부지고요. 직선거리로 약 60-70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캠프킴 부지가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입지 규제 최소 지구에서 상업업무 복합시설로의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단부 쪽으로 도보로 10분 정도만 내려가시면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 여러 가지 송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블록별, 부분별 개발에 앞두고 있는데요. 도심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지역으로서 탈바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보로 10분 정도면 용산 민족공원까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 민족공원의 수혜를 바로 얻는다. 특히 용산 역세권과 이 한강로, 본 매물 문배지구 바로 옆이 한강로 1가 2가 라인인데요. 이 한강로 라인이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호재들 이외에도 대규모 아모레 퍼시픽 본사 건물이라든지 대기업의 입주들 또한 1,500실 규모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용산 드래곤시티까지도 오픈을 해 있고요. 향후 GTX라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는 지역이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로 용산권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완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입지와 최고의 개발 가치를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잘 지어지고 있을까요?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내년 4월쯤 준공 완료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어져요? 네, 본 매물 지금 골조는 거의 다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면 입주할 수 있는 수익형,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총 14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총 분양 평형 자체는 약 16평형, 실사용 면적 자체는 약 12평의 3베이 구조의 투룸형, 거실과 안방 구조로 되어 있는 굉장히 유니트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중견 건설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러운 내외장, 마감,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이 도심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고요. 용산권역의 신축으로 된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투룸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그런 가치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소 가치까지 있는 물건 저희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가격 분석 필요합니다. 매매 가격 어느 정도 선인가요? 네, 주변에 용산 역세권의 원룸형 매매 가격이 거의 3억대 가까운데요. 본 매물 투룸형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3억대 초반, 매매가 3억 2천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7천에서 8천 정도, 그러면 4, 5천 정도의 비록 소액 투자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했을 때 대출을 좀 활용하셨을 때 보증금 3천원, 월세는 100만 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권의 미래 가치를 보시고요. 투룸형 수익형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희소 가치가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향후 용산권 개발 계획의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3억대 중후반, 3, 4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 중장기적으로는 4억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춘 매물로서 향후 큰 수익을 얻어 드릴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매수하실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조심하셔야 하거나 알고 계셔야 할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유의점 한 가지만요. 네,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공실 걱정 보셔야 되는데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트리플 역세권, 뛰어난 교통망, 또한 개발 가치,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은 용산권에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 가치에 따른 투자 가치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샘플하우스 직접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문배동 오피스텔 정리하겠습니다.
네, 2077-6391번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정보 전화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건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이번에도 용산구인데요. 동이 다르죠? 용문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입니다. 2017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5층 건물이고요. 4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1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전문가께서는 용산을 집중하고 계시네요. 이번에는 용문동, 용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입지적인 특징부터 잡아주셔야죠. 방금 전에 우리 박 대표께서 입지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방송하기 되게 편하네요. 자, 일단 용산구 중에서 이제 용자가 두 개 다가는 지역입니다. 용문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가까운 역은 6호선이죠. 효창공원 앞역에서 도보로 한 6분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효창공원 앞역은 아시다시피 6호선이 지나가고 또 경의중앙선이 지나가죠.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보실까요? 좌측에 가보시면은 공덕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공덕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쿼드루플 역세권이에요. 근데 본 물건지에서 공덕역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공덕역 같은 경우는 5호선, 6호선 뿐만 아니라 경의중앙선과 또 공항철도까지 지나가는 공덕역이 바로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삼각지 용산 이렇게 이어지죠. 또 1호선과 4호선 KTX 출발점을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바로 아래쪽에는 한강면이 끼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강변북로라든지 또 내부순환도로 또 연결이 되고요. 또 강변북로는 마포대교, 원효대교 이렇게 건너가면은 이제 여의도 또 88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강남권까지 접근성도 굉장히 연결이 좀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용산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가 서울에서도 가장 중심, 오직하면은 2030 서울 플랜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지 바로 건너편에 지금 한참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죠. 이 지역이 바로 이제 효창 4구역과 5구역에 지금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용산 같은 경우는 렘면이라든지 푸르지오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고급, 최고급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용산역 쪽으로 나가보시면 용산 민족공원이 이제 미군 이전이 끝난 다음에 공원 조성이 되죠. 뿐만 아니라 용산 역세권 민자역사가 들어서면서 KTX부터 굉장히 많은 대기업과 직장수가 늘어나는 그런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한강변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한강변을 바로 이제 내 집 앞마당처럼 걸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가치도 살펴보죠. 이 지역에 대형 호재들이 많은데요. 앞서서 살펴본 것과 또 유사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이 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타이틀만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개발 호재가 바로 이제 용산 민족공원의 조성을 좀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시다시피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이 자리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환을 받게 되고요. 자, 미군이 떠나게 되면은 이 지역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도심의 대규모 녹지 공간으로 꾸미게 됩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파크가 한 101만 평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곳이 한 73, 4만 평 정도 됩니다. 물론 런던의 하이드파크보다는 2배 정도 크고요. 따라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도심권의 녹지 공간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캠프킹 기지라든지 유엔사 수성부 기지도 초고밀도 복합 개발 앞두고 있죠.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는 1조 552억 원에 낙찰이 됐고요. 여기에 캠프킹 기지 또 수성부 기지의 개발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용산 역세권을 한번 나가보시면요. 정말 초고층 건물들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죠. 푸르지오 서밋, 그 다음에 레미안 용산, 또 아코르 엠버서더까지 이제 입주가 돼서 영업을 또 시작을 했고요. 이 용산 1구역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내 면세점이라든지 뭐 대기업 LG U+라든지 아무래도 퍼시픽들도 전부 다 본사들이 이쪽에 이전하면서 직장 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개를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한강변에 아까 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한강변이 관광 자원화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용산 같은 경우 여의도와 용산이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는 그 수혜를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안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 용산에서 강남이 가깝습니다만 실제로 가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하철이 바로 연결되는 게 없죠.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은 지금 이제 강남역에서 끊겼는데 바로 신분당선에서 연결 사업이 작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미군이 떠난 이후에 이제 이 용산까지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용산에서 강남까지 20분대 주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살피러 가겠습니다. 준공이 완료됐어요. 이제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장점입니다. 그래도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지어졌어요? 자, 이쪽 가면 이제 용산 쪽에 가면은 소규모 어떤 그 영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인 가구 수가 그만큼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미 작년 여름에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7월에 준공이 됐고요. 오픈형 원룸이 되겠습니다. 방과 거실이 이제 일체형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게 풀 옵션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또 본 물건의 위치가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진출도 굉장히 좀 편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는 신축에 풀 옵션을 갖춘 원룸 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용산까지 다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준공 이미 완료가 됐고 풀 옵션에 갖춘 희소성 높은 원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룸 구조고요. 용문동 다세대 주택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자, 보통 용산 쪽에 가까워지면은 사이즈가 조금만 커진다 그러면은 가격대가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2억대, 뭐 2억 한 2천대까지 이렇게 좀 넘어가게 되고요. 큰 원룸 같은 경우는 2억대 중후반을 넘어서게 됩니다만은 본 물건은 이미 1억 4천의 전세가 완비가 맞춰져 있고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풀 옵션,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엘리베이터까지 다 설치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매가는 1억 6,500인데 전세가 1억 4천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2,500밖에 안 들어가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를 나중에 수익형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수익형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에 한 65에서 70 정도, 65는 가장 보수적으로 책정한 금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순위 대출을 한 9천 정도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은요, 보증금과 선순위 대출을 제외했을 때 추가되는 금액이 약 한 5,500 정도 되기 때문에 용산에서 그것도 용산과 가까운 지역에서 희소성 높은 원룸을 소액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챙겨주세요. 자, 보통 이제 이런 물건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나 이렇게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데 가서 보시면 여기서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아직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약간은 좀 마음이 좀 돌아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본 물건 이미 여름에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부도 보시고 외부도 보시고 주변에 한번 다 둘러보시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용문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화면통해서 이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번엔 용산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방이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입니다. 9호선 신방이역이 개통되면 걸어서 1분 거리가에 위치해 있을 예정입니다. 2018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16층 건물 가운데 10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2,2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200만 원 내다봅니다. 마지막 준비한 물건 방이동입니다. 이 지역도 한번 살피러 가볼까요? 좀 특징이 어떻게 잡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최근에 아파트 가격, 서울권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바로 강남권의 소형 그리고 새 아파트, 소형 아파트는 가격 상승폭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본 신방이 역세권 9호선 라인이 개통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9호선 라인이 개통되면 8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이 되고요. 도보 2분에서 3, 4분 거리에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바로 최근에 또 트렌드에 맞춰서 길 건너 바로 가시면 올림픽공원 숲세권과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호수공원까지 다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자연적인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송파권역에서도 이 신방이 역세권 지역이 교통면도 그렇지만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9호선 라인이 생김으로 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좀 낙후되었던 시설들이 새롭게 주거상업 업무시설로 바뀌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와 투자 수요 또 개발 가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에 9호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 그 얘기는 뭐냐면 선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수익을 얻어줄 수 있는 호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지역에 잠시주공 5단지라든지 재건축 이주소라든지 강동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주소가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주소에 따른 그런 수혜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이 송파권역과 강동권역의 장점, 또 9호선을 이용하시면 바로 강남권역에도 1, 20분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이제 곧 9호선이 앞에 뚫리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큰 호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외에도 다른 호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얼마 전 기사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지구도 내년이면 아마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착공과 동시에 9호선 라인이 개통되면 본 신방위 역세권에서 10분이면 삼성동권역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도 8호선을 도보로 짧은 거리에 이용할 수 있지만 9호선 개통이 되면 도보 1분 거리입니다. 대로변 출구에 나오자마자 들어가시면 바로 만나볼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9호선 연장선 개통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송파권역의 문정법조타운 개발이라든지 수역세권 개발의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을 수 있으면서 2020년도경에는 공항철도의 연장선 개통, 또 9호선 4단계 구간이 앞으로 또 착공과 완공을 앞두기 때문에 이런 교통 호재를 꾸준히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입지에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제6롯데월드, 석촌호수, 또한 잠실 주공 5단지, 또 크로바라든지 장미아파트의 재건축 수요들, 바로 두세 정거장이면 바로 둔촌동 주공 아파트의 신규 이주 수요, 송파 하단부 쪽에 재건축 이주 수요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주 수요에 따른 임대가 상승, 개발 가치, 매매가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개발 호재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내년 여름쯤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창 지어지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요? 네, 본 매물 또한 한참 공사 중에 위치하고 있고요. 내년 여름 정도면 입주할 수 있다. 그래서 9호선이 개통된 후에 입주가 되면 임대가 상승과 시세 차익을 단기간 안에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본 매물 또한 이 강남권, 송파권역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시공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장뿐만 아니라 내부 마감, 브랜드로 다 마감할 예정이고요. 본 매물 또한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몸만 들어가도 거주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향후 안정적인 임대 수익 얻을 수 있고요. 본 매물 또한 2베이, 3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과 안방, 작은 방 구조로 되어 있고요. 16층 중 10층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파구 방이동입니다. 가격 한번 살피러 가야 될 텐데요. 매매 가격이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 강남권역의 소형 아파트 8억대, 9억대를 호가하고 있는데 본 매물 송파구 신방위 역세 9호선 초역세권의 소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저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매매 가격 3억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7천에서 8천 정도. 그러면 4, 5천만 원대에 정말 소액 투자로 해서 강남권역의 소형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거주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면서 워낙 저렴한 매매가이기 때문에 아마 입주와 동시에 3, 4천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은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시기에도 보증금 3천에 월세는 110에서 120 정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매물 자제분들의 실거주를 위한 그런 매물로서도 좋고요. 또한 투자 가치,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고 말씀드렸죠. 매매가 주변 시세 알아보시면 아시겠죠. 정말 싼 매물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소형 아파트로서의 시세 차익, 가치를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두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투자 시 유의할 점 어떤 걸 볼까요? 네,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권역 최근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려면 매매가가 저렴해야겠죠. 시세보다 저렴해야겠죠. 본 매물 시세보다 확실하게 싼 매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중기적인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물건은요.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보 확인하시죠. 세미나 일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크해 볼까요?
이철웅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2077-6355번으로 문의해주세요. 박일건 대표의 무료 세미나도 대기 중입니다. 수익률 높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2077-6391번 통해서 문의 받겠습니다. 오늘 살펴드린 알짜배기 물건들 있잖아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상세하게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확인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77-6391번으로 전화 받을 테니까 방송 이후에도 연락 주세요. 오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웅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